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양창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생각으로 해외 동포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국외 이주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1962년 해외 이주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965년부터 보다 많은 인력의 해외 취업, 해외 이민,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보국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50년간 해외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88 올림픽 때나 IMF 경제위기 때, 한일 월드컵 때, 2008년 외환위기, 그리고 오늘날 한류 문화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총리께서 오전 새정연의 강창일 의원 질의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요지로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아까 했던 동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강 의원께서 제가 질의할 때 일본의 거류민들이 신변에 위협을 처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협조가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런 기본 입장이고,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취지고,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년 해외 취업 확대가 대두되고 있는데, 해외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지의 일자리 정보, 그리고 취업 비자 정책이지만, 지금 정부의 해외 취업은 이런 현지의 취업 사정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 사회, 세계 한상이라든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제인, 무역인들과의 연계, 네트워크야말로 해외 취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현지의 사정에 밝은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계가 현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코트라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 한상 기업 그리고 한인회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그중에 특별히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의 역량을 모아갈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가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미국의 상원, 하원에 모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미 호주 같은 데는 별도 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미국에 연간 1만 500개의 일자리 쿼타를 확보했고 인도도 5만 1000여 개 그리고 싱가포르도 5,400여 개 칠레까지도 1,400여 개의 비자 쿼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취업 비자 쿼타의 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그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해외 취업 촉진을 위해서 외교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더 가일층 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군대의 그 조직 관리나 인력 관리 또 업무 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2년여의 복무 기간 동안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을 기른 국군 장병이야말로 전역 후 해외 취업에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표트 부대라든가 8200 부대의 경우에 국민의 의무인 병력을 복무하고 제대 후에는 경쟁력 있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에 스카우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역 국군 장병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례와 같이 해외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군 경력과 특기 등을 활용해서 제대 군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일자리 발굴, 교육과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인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재외동포가 750만 명이 이르고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모국으로부터 느끼는 처우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외동포들에게 포괄적인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무원 교무판공실을 설치해서 해외 화교에게 모든 편익을 제공하고 기술과 자본을 자유롭게 고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재외동포부, 이스라엘은 공공외교 재외동포부, 불가리아 같은 데는 재외동포처, 터키도 재외동포청, 파키스탄은 재외동포 인적자원부 등 각 나라들은 재외동포 업무 총괄을 위해서 정부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왜 재외동포 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된 기능과 업무 그리고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은 외교부를 비롯해서 12개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 신설은 전 세계 동포 사회의 오랜 수건입니다. 총리님께서 재외동포의 정책과 사업을 전담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처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측면에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국내 사정으로 말하면 외교나 또 병역이나 조세 등 관련 기관 고유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과연 별도의 청을 만드는 것이 맞겠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 조직 신설에 따른 부담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만은 별도 청을 만드는 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포들의 수건 사업인 재외동포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헌법은 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는 재외 국민 보호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 2월 이후에는 그 어떤 진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외 국민 보호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회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는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외 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외 국민 보호에 범정부적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률 제정의 취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재외 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이 법률 제정 논의를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6월 달에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그리고 12월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에 재외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2.5%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7.1%로 저조했던 재외 국민 투표율의 원인은 바로 현지의 사정을 감안하지 못한 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재외 투표소는 각 공간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간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또 거동이 불편한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외 선거인 수 그리고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간 이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순회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구 4만 명 이상의 지역에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 또 우편 투표제 등도 재외 국민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일정 수 이상의 재외 국민이 거주하는 공관 관할 지역에 공관 외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투표율이 일정 부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역사 교재입니다. 재외동포 2세, 3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사 수업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내용을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교재가 맞는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심나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선 이 교재의 3.1운동 내용을 보면은 조선 총독부 사진과 데라우치 총독의 사진이 3.1운동 주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시 다루어져야 할 3.1운동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유관순 열사 또한 수형자 기록표 사진과 함께 하단부에 비중 없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남과 북의 이념 대립으로 정쟁이 발발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저는 이 해당 저자가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참고했던 한국사 편지라는 도서를 보면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미국의 봉쇄 정책 때문이라고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이 삽입되어 있는 이러한 교재들로 인해 재외 동포 자녀들은 올바르지 못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던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은 지구상 0.2%에 불과한 인구로 전 세계 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우수성과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을 고난의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챙기고 계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 발행 체계를 변경하는 문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해외 동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교과서에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외 동포 청소년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또 민족적 자긍심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조국의 현재를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줄 수 있는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그 문제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처리하는 문제와 같은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재외 국민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기준 강화 방침이 포함되었고, 이는 거주자 판정 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겠다는 데서 2년 중 183일로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대다수 선량한 재외 동포의 애국 자본을 배척하고 또 국내 투자 의욕을 꺾고 입국을 꺼리게 하는 등의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머무른 경우 자국의 거주자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재외 동포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와 고국 방문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외 동포들의 애국심이 대단한 걸 염두에 두시고 재외 동포들의 요청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05년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소재의 176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돼서 재외 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이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은 재단의 제주도 이전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다시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공항으로 또 서귀포로 이동해야 하는 점, 그리고 다른 단체 기관들과 만나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특정 청들은 또 지방으로 가게 되고 제주도까지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재외동포 재단의 경우에 지방 이전에 따른 애로에 무슨 지방 이전에 따라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해소 방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제주도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7%입니다. 만분의 7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년에 약 1조 달러, 세계 7위권의 교역국입니다. 이는 51개 나라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교역량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교역량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750만 재외동포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이나 미국, 구라파, 일본, 동남아 등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업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상이 곧 대한민국의 위상이고 이분들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눈은 세계로 돌리고 가슴은 조국으로라는 메시지처럼 재외동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상생협력, 조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부응하고 한민족의 에너지를 국제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